난 분명히 피아노를 못 치는데 왜 내 손가락은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절대 이 피아노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곳에 복만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도윤은 단지 인테리어 일을 하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 오래된 대저택. 그곳엔 유명한 건설 재벌 회장이 살고 있었죠. 그 집의 피아노 앞에 섰을 때 도윤의 손끝이 먼저 기억해냈습니다. 배운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선율을. 그리고 그날 잊힌 가족의 진실이 깨어났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 인테리어 기술자 박도윤은 성북동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구 가방 하나, 묵직한 눈빛, 그리고 빗방울에 젖은 손등. 30살의 그는 이런 고급 주택가에 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었고 그는 항상 성실했습니다. 청우건설 회장 댁이라. 그가 맡은 일은 청우건설 회장 윤태준의 저택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벽면 몰딩, 조명 교체, 나무 복원 작업. 대형 현장에서 일하던 그에게는 다소 생소한 섬세한 작업들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은 정확했고 눈은 예리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목재 향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가족 사진들, 젊은 부부, 어린 남자아이, 그리고 10대 소녀. 하지만 최근 사진일수록 남자아이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돈 냄새가 아니라 세월 냄새. 멈춰버린 시간의 냄새. 그 한가운데 광택이 나는 검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덮개엔 먼지 하나 없었죠.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 저건 손 떼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어릴 때 치던 피아노인데요.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부인께서 매일 아침 닦으시긴 하지만 건반을 누르는 건 절대 안 되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피아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건반 아래에 자신의 손이 꼭 닿아 있어야 할 것 같은 묘한 감각.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조명 각도를 확인한다며 피아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무심코 건반 위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딩 낡은 피아노에서 단한 음이 울렸습니다. 누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는 손을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리 왜 이렇게 나직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2층 난간에서 윤태준 회장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말없이 그 낯선 기술자의 손을 바라봤죠. 나무망치를 두드리는 박자, 리듬,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모두 너무 익숙했습니다. 아들 하민이 피아노 칠 때의 손 리듬과 똑같았거든요. 툭, 탁, 탁, 툭. 도윤이 몰딩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리듬은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의 도입부와 똑같았습니다. 하민이 6살 때 처음 배운 곡.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날 밤 내내 그 낯선 기술자의 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인 김은주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거실을 힐끗 본 순간 그 젊은 기술자의 옆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했죠. 저 턱선 저 눈매. 그녀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4해 전 놀이터에서 사라진 아들의 얼굴이 어른이 되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죠?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봤소. 하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선 안 돼. 우린 이미 24번이나 실망했잖소. 24해 동안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말에 전국을 돌아다녔고 외국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죠. DNA 검사는 항상 음성이었고 그들의 가슴엔 상처만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보, 저 손 리듬은. 알아. 나도 봤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도윤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박순자의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망원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가게. 60평생 그 자리를 지켜온 할머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늦었구나. 할머니, 이번 현장은 진짜 대단해요. 벽이 전부 대리석이에요. 거실만 100평은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국그릇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죠. 그래, 돈 많은 집일수록 공기가 차갑다더라. 너는 손이 따뜻해서 그래도 사람 냄새 나지.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람은 손끝에서 마음이 나온다. 그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배추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오늘 일하던 집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마치 제가 그곳에 있어야 할 것 같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를 처음 본 건 내가 6살 때였어. 망원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더라. 이름도 부모도 기억 못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할머니가 키우게 됐지. 제 본명도 박도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던 게 윤이라는 이름이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성을 붙여서 박도윤이라고 지었지. 도는 길 도자. 내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더 이상 묻지 마.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한 거야. 넌 지금 여기 있고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가 싸준 반찬을 들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잣말했습니다. 내 손이 따뜻하다라 이상하지. 오늘 그 집에서는 왜 이렇게 손이 떨렸을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거실 조명 교체를 하던 도윤은 전선이 튀면서 깨진 전구 조각에 손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렀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휴지로 감싸며 계속 일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때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났잖아. 그런 건 바로 소독해야지.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는 일하다 보면 흔한 일이에요. 아니야, 소독약이라도 발라야 해. 회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의 길이, 모양, 힘줄의 위치까지. 모든 게 기억 속의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아래에 작은 점이 있는 것도, 엄지손가락이 유난히 긴 것도. 이건 이럴 수가. 회장은 떨어진 휴지를 주워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휴지엔 붉은 피가 선명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네. 어서 소독하게. 그날 밤, 그 휴지는 하얀 봉투에 담겨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특급 유전자 검사 의뢰와 함께. 한편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부인 은주는 매일 아침 도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대학생 딸 할인도 방학이라며 집에 머물렀죠. 오빠 아니 도윤 씨. 커피 드릴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2살의 그녀는 오빠를 6살에 잃었습니다. 자신이 겨우 4살 때였죠. 오빠의 얼굴은 희미하게만 기억났지만 피아노 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 씨. 그냥 할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아래의 작은 점.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기 혹시 그 점은 타고나신 거예요? 아, 이거요? 할머니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하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봉투.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보, 열어봐요. 은주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 거기에 적힌 문구. 유전자 일치율 99.99%. 숨이 막혔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민아, 우리 하민이가. 회장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는데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는 서재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그 기술자의 손, 말투, 눈빛, 그리고 피아노 앞에서의 침묵. 24년 동안 내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 할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봤어요, 그 사람. 오빠 맞죠? 할인아, 저도 봤어요. 저 손의 점, 저 옆모습, 심지어 망치 두드리는 리듬까지. 오빠가 피아노 칠 때 쓰던 리듬이에요. 부부와 딸은 서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회장은 혼자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을 어루만졌죠. 이 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민아, 내가 정말 맞다면 이건 신이 준 기회겠지.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도윤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점검 작업이었습니다. 회장님, 몰딩은 다 마감했습니다. 조명도 모두 교체했고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쪽을 가리켰죠. 그 피아노 한번 쳐보게. 제가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몰라서요. 그냥 눌러만 봐. 부탁이네.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올리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건반이 그의 손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음을 눌렀죠. 딩.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레, 미, 파, 솔. 간단한 음계. 하지만 그 리듬과 터치는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음이야 내가 6살 때 매일 아침 치던 그 음. 은주가 앞으로 나와 속삭였습니다. 하민아, 우리 하민이 맞구나. 도윤은 건반에서 손을 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거대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 씨, 아니 하민아. 우린 내 부모야. 너는 6살 때 놀이터에서 실종됐어. 24해 동안 우린 널 찾았지.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눈가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DNA 검사라도. 했네. 자네 피를 검사했어. 99.99% 일치야. 도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 말로는 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었대요. 이름도 부모도 기억 못하고. 괜찮아.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너의 피아노 치던 그 손이 널 우리에게 돌려줬으니까. 은주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피아노를 너무 사랑했어.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아서 연습했지. 그 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24년 만에 그 집의 피아노가 다시 울렸습니다. 며칠 뒤 회장 부부는 시장 골목 끝 박순자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좁은 골목에 어색하게 서 있었죠. 박순자 어르신 댁 맞습니까? 할머니는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눈에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이 얘기하려고 오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듯한 표정이더군요. 회장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아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도 함께 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착했어요. 손이 따뜻하고 마음이 단단했죠. 할머니가 아팠을 때도 밤새 간호해주고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답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이제 웃게 해주세요. 24해 동안 할머니가 해주지 못한 것들, 이제 해주세요. 좋은 음악, 좋은 책, 좋은 사람들,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 골목이 할머니 자리니까. 대신 그 아이가 가끔 놀러 오면 그걸로 충분해요. 자주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제 어머님이십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아이 잘 부탁드려요. 며칠 뒤 새로 단장된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가 피아노 덮개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를 다시 들어도 되겠죠? 도윤이 아니 하민이 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도윤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지만 천천히 하민이라는 이름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미소 지었고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 이 곡 기억나요?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에요. 할인이 악보를 펼쳤습니다. 쇼팽 녹턴 2번. 하민의 손끝이 건반 위로 흘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4해의 공백을 넘어 손끝은 그 선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쇼팽 녹턴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 멜로디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24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피가 진실을 밝혔지만 사랑이 널 우리에게 돌려줬구나.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다시 음악이 흐르네요. 하민은 피아노를 치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 시장 골목의 정겨운 소리,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의 품. 모든 게 꿈 같았지만 손끝에서 흐르는 선율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축복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하민은 정식으로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유나민이라는 본명을 되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박도윤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엔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도윤아, 아니 하민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아버지. 전 둘 다 제 이름이에요. 인테리어 일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우건설의 인테리어 부서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는 현장의 경험과 섬세한 감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손끝의 기억은 피아노뿐 아니라 나무와 돌, 금속과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하민은 망원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돕기 위해서였죠. 장갑을 끼고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그는 여전히 도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그럼 우리 도윤이가 오는 날은 손님이 더 많이 와. 할머니는 여전히 그를 도윤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편했고 그 이름 속에 함께한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오후엔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피아노 앞에서 하민이 연주하고 할인이 노래하고 은주가 차를 내오고 회장이 창가에 앉아 미소 짓는 시간. 그들만의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오빠, 이번엔 이 곡 해봐요. 베토벤 월광. 그건 좀 어려운데. 괜찮아요. 오빠 손은 기억할 거예요. 할인의 말대로였습니다. 손끝이 건반을 더듬자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박수는 복도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모셔온 것이었죠. 어머님,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장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할머니를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도윤이 피아노 치는 거 들으러 왔지.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좋아하던 옛날 가요를 쳤습니다. 오빠 생각, 사랑이란 말로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 잘 컸구나, 우리 도윤이. 그날 저녁 식탁엔 두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윤태준 가족.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들은 하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배. 와인잔이 부딪혔습니다. 하민은 물잔을 들었지만 그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넌 이미 충분히 사랑을 나눠줬어. 할머니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내 손끝을 통해 세상에. 밤이 깊어갈 무렵 하미는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소리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 녹턴. 달빛이 건반 위로 쏟아졌고 선율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2층에서 회장과 은주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어요. 그래, 24년이 걸렸지만 아들이 돌아왔소. 아니,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항상 어딘가에 있었고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손끝의 기억이 우릴 이끌었죠. 할인도 계단에 앉아 오빠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가 피아노 치던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드디어 돌아왔네. 연주가 끝나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미는 피아노 덮개를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고 새로운 관계를 쌓고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쉽지 않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기억한 사랑이 그를 이끌 것이니까요. 피가 이어준 건 진실이었지만 사랑이 이어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손끝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북동 언덕 위 그 저택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망원시장 골목에선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한 남자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혈연보다 깊고 기억보다 강하며 시간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손끝 하나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손끝의 기억으로. 중요한 건 찾아가는 용기입니다.